있잖아요. 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요. 20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요. 젊을 때처럼 미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문득 보이는 것들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반대로요.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 정말 묵묵하게 버텨내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참 큰 사람이구나 싶었던 순간요. 사람을 오래 보면 결국 하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크기는 잘 될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웃을 때, 건강할 때, 박수 받을 때는 누구나 제법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인생이 한번 흔들릴 때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드러납니다.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요. 사실 이 주제가요, 처음에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들으시다 보면요, 아, 이거 나 이야기구나 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주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보이게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살아온 세월이 비춰주는 거라고요. 오늘은요, 이 사람의 그릇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예요. 두 번째는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릇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솔직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나이 들어서도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들으시면 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50 중반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직장을 오래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고 믿고 계셨는데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요. 목소리가 너무 힘드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충격이 크셨던 게 단순히 일을 잃어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가 사라지니까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더 아프셨던 거죠. 알아요. 그 마음.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더 힘들 때 있잖아요. 그거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요, 그 이야기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위기가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이 떠나거나 오래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자식 문제로 밤을 새우거나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시간이 찾아오면 세상을 원망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일어나 하고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사실 그 감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아픈 건 아픈 거니까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오래 살면서 그 위기를 지나온 분들을 보면요,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한쪽은요, 그 상처를 꼭 쥐고 살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랬고, 그때 세상이 날 이렇게 대했고, 그래서 난 이렇게 됐다고요. 그 이야기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거리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문을 닫고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져요.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른 쪽은요, 그 상처를 통과해요. 아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하는.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묻거든요. 이 시간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 상처를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위기를 단순한 재난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더 깊어지고요. 사실은요, 큰 사람이라는 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되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진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바뀐 거였어요. 그 자리에 묶여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나오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말이요,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요, 그게 인생의 문을 닫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잘못 달리고 있던 방향에서 잠시 세워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 계세요? 나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는데, 나도 이게 힘들었는데 하는 분들이요.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끝에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좀 더 들어보실게요. 그리고요, 신기하게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게요,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해져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 위기가 좀 더 무겁게 느껴져요. 가족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무섭고, 더 아프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태도가 남은 생을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연민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요, 세상과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요, 힘들어도 다시 배우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하루하루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새로운 생을 얻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이요, 제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긴 세월 끝에 겨우 얻은 진실이에요.
병은 막지 못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실패는 피하지 못해도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실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상실이 내 영혼을 황폐하게 둘지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너무 빨리 자신을 끝난 사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늦게 깊어져요. 진짜 성숙은요, 평탄한 날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날들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그릇 이야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릇이 보여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드릴게요. 오래 살아보면요, 결국 하나를 알게 돼요. 사람은 혼자서 위대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마저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반대로요, 눈에 띄는 성공이 크지 않아도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지키는 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을 받아요. 이게요,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릇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70 중반이신 분인데요. 주변에 늘 사람이 가득해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옛 이웃들도 안부를 물어오고 심지어 옛날 직장 후배들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으세요? 비결이 있으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요, 사람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지가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요, 단순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깊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나? 이런 기준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리해 보여요. 손에 안 보는 것처럼 보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요, 그런 관계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더라고요.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더 큰 계산 앞에서 쉽게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누군가를 볼 때 하나를 먼저 봐요. 이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어떤 표정을 짓는지요. 강한 사람 앞에서 공손한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품격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자기한테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거든요. 나문희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이 말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관계에서 그릇이 드러나는 게 꼭 큰 순간만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보여요. 예를 들면요, 갈등이 생겼을 때요. 작은 사람은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데 집착하고 누가 더 우위에 서는지만 따져요.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도 쉽게 자존심 싸움이 되고요. 이겨도 상처를 남기고 저도 원한을 남기죠. 근데 큰 사람은 갈등을 다르게 봐요.
다툼의 목적이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푸는 데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말이 격해질수록 더 천천히 말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황의 본질을 보려 해요. 자기가 옳더라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양보하더라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이게 쉬워 보여도요. 사실은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일이에요. 인생 후반부의 비극 중에요.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이기려다가 사람 하나를 잃는 데서 생겨요. 체면을 세우려다 자식과 멀어지고 끝내 사과하지 못해 형제와 남처럼 지내고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 오랜 벗을 떠나보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건요. 옳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괜히 그랬다는 후회뿐이에요. 힘드시죠? 이거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관계는 논리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삶에는 설명보다 배려가, 정답보다 온기가 더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인생 후반부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만이 아니에요. 고독이에요. 그리고 그 고독은요, 젊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도구로 대하며 살아온 분은 나중에 자신도 도구처럼 취급받기 쉽고요.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온 분은 늦은 나이에도 따뜻한 자리를 얻어요. 많이 이긴 삶보다 오래 기억되는 삶이 더 귀하고요. 많이 가진 삶보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남는 삶이 더 복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맞는 말인데도 살다 보면 자꾸 잊게 되잖아요. 바빠서, 억울해서, 지쳐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릇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사람의 그릇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먼저 드러나요. 젊을 때는요, 다들 빠른 답을 원하잖아요. 수고한 만큼 곧바로 보상받고 싶고, 정성을 들인 만큼 즉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죠. 공부를 하면 금세 인정받고 싶고, 자식을 키우면 바로 효도를 받고 싶고요. 오늘 마음을 썼으니 내일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마음 이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래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것들 중에는 빨리 읽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신뢰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가정의 평안도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은 대체로 늦게 자라고 늦게 빛나고 늦게 증명돼요. 작은 사람은요. 기다림을 손해로 여겨요. 그래서 언제나 조급해요.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자식이 자기 뜻대로 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몇 달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평생 갈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조급함은 겉으로는 열정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닐 것 같다는 불안이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뒤처질 것 같다는 초조함이요. 반대로 큰 사람은요. 시간을 믿어요. 오늘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의 성실이 언젠가 제 몫을 만든다는 걸 알아요. 씨를 뿌린 뒤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요. 묵묵히 물을 주고
계절을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중년 이후의 삶은 특히 그렇더라고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요, 젊을 때처럼 단숨에 뭔가가 되는 일보다 오래 버티며 회복해야 하는 일이 많아져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고, 관계도 금세 풀리지 않고, 삶의 방향도 한 번에 선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이의 사람에게는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해요. 남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 호흡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가장 단단한 분들은요, 하나같이 시간의 성질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오늘의 수고가 내일 바로 보답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지금의 외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인생에 한번 늦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요, 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요, 배움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음에 드릴게요. 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릇 치우는 데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 전에 잠깐 멈추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아, 나는 좀 조급한 편인데 하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너무 기다리기만 했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있잖아요. 어떤 쪽이든 괜찮아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이 들어서도 배운다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보니 다 안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만큼 경험이 쌓인 거니까요. 근데 그 경험만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굳어져요.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만 옛날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기술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는데요. 끝까지 과거의 방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점점 불편한 사람이 돼요.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윤여정 배우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진다고요. 확신이 강해질수록 오류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큰 상을 받으시고 누구보다 인정받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몸은 늙어도 감각은 늙지 않고 얼굴은 늙어도 정신은 마르지 않는다고요. 배움을 멈춘 사람만이 먼저 늙는다고요. 저는 이 말을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학교를 다시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예요. 후배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자식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낯선 시대가 건네는 말들에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 앞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요. 반박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특히 오래 살아온 분들한테는요, 이미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걸 잠깐 내려놓는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 수고를 포기하는 날,
사람은 나이보다 먼저 낡아버려요. 배움은요,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나이 드는 인간이 끝까지 품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습관이에요. 그리고요, 중년 이후에 더 배우기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배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자존심이 정말 지켜야 할 가치인지, 아니면 그냥 놓아도 되는 허영인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성찰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만나는 일이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요, 타인에게도 덜 잔인하고 인생에도 덜 성급해요. 결국 큰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고 배운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는요,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생각보다 천천히 완성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40이 됐다고 너무 빨리 자신을 저버려 하지 말아요. 너무 늦어서 바뀌지 않는 인생보다 스스로 늦었다고 단정해버려서 굳어지는 인생이 훨씬 많아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변화는요,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정신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속도는 줄어도 방향은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늙는 건 피할 수 없어도 작아지는 건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실패를 수치가 아니라 수업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실패가 더 이상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의 실패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중년의 실패는 가족도 있고 생계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숨긴 상처는 썩고 직면한 상처는 아물 기회를 얻어요.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출발이에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과하며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해진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조용히 앉아서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까? 오늘 내가 무언가를 놓치진 않았을까? 이렇게 짧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조금씩이면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번째는요, 사람을 이익으로 재단하지 말고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연습이에요. 이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분이 나한테 쓸모가 있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계속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내가 받는 것도 달라져요. 신기하게도요,
나문희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줘야 한다고요. 근데 줄 때는 돌아오길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대 없이 줄 때 그게 진짜 주는 거라고요. 그 말이요. 들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핑계 삼아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고 더 까칠해지고 더 의심이 많아지고 더 작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같은 상처를 지나며 더 조용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큰 사람이 돼요.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에요. 운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이유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상처가 사람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조금씩만 기억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나만, 딱 하나만 마음에 가져가셔도 이미 충분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볼게요. 처음에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 이야기를 했어요. 흔들리는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과 흔들리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이야기요. 그리고요,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릇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눈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결국 인생 후반부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믿는 사람 이야기도 했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릇을 키우는 다섯 가지 방법도요. 근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큰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신을 넓혀가며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품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이긴 사람이 아니라 많이 이해한 사람이 깊은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요, 세상을 정복해야 할 것 같잖아요.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요. 근데 오래 살아보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히는 일이더라고요. 노년은 쓸쓸한 계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살아낸 사람에게는요, 맑고 고요한 계절이 되기도 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 크기라고요.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남기지만요. 원망은 마음에 주름을 남겨요. 반대로 이해와 감사는요. 늙은 마음에도 빛을 남겨요. 그러니까요. 이제 남은 날들 동안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 더 너그럽게 듣고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하고 조금 더 깊이 돌아보세요. 오늘의 당신이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어진 사람이라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요, 아직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그릇의 시작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다 바꾸려 하지 말고요. 오늘 딱 하나만요. 오늘 한 사람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는 것. 오늘 어떤 일에 화가 날 때 잠깐 멈춰보는 것. 아니면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천천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이 드는 건요,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경험도, 지혜도, 따뜻함도요.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해요. 당신은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통과해온 사람이에요. 그 시간들이 전부 당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앞으로 당신의 그릇을 더 넓혀줄 거예요. 부디 남은 세월 동안 작아지지 마세요. 넓더라도 옹졸해지지 말고 약해지더라도 비루해지지 마시고요. 상처를 입더라도 끝내 메마른 사람은 되지 마세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품위이고 성취가 아니라 온기이고 이력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더 있어요. 괜찮으시면 다른 영상도 한번 보세요. 혼자 계실 때, 조용히 산책하실 때, 아니면 잠들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눌게요.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걸어가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해요. 자, 그럼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마음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몸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